결국 금통위가 빅스텝을 밟았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대출자들의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도 물가를 잡는 동시에 불황으로 빠지지 않는 정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0.5%포인트 인상, 예상은 했던 거지만 3%대 금리 시대가 열린다고 하니까 대출자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금리를 이제 0.5%포인트 올리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채권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10명 가운데 10명이 예. 이번에는 빅스텝이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인 입장에서 보면 7월에 이어서 물론 뭐 건너뛰긴 했습니다만 10월에도 1년에 2번입니다. 이게 1950년대 한인이 문 열고 사상 처음이고요.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 4, 5, 7, 8, 10이에요. 예. 5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한은의 기준금리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 3.0%로 높아져서 기준금리가 3% 시대를 맞는 건 2012년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물론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우려도 있지만 지금 뭐 고물가, 여전히 물가 높고요. 고환율, 여기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은 좀 막아야겠다라는 이제 고육지책인 셈인데요. 사실 그동안 이창용 한은 총재가 수차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전망치를 좀 바꿨어요. 예. 근데 가장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한은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5, 6%대의 고물가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이제 단행하면서 베이비 스텝의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 이 얘기는 빅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올해 11월에 마지막 한 번 더 남아있거든요. 네. 지금 마지막에도 또 한 번 빅스텝 가능성이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채권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은 지금과 같은 고물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감안하게 되면 11월에도 이제 빅스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연간 기준금리가 3.5%로 껑충 뛰게 돼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면 후폭풍,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가계대출자들, 영끌하셨던 분들 아마 밤잠 이루지 못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네.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오랜만에 좀 금리를 올렸다면 물가가 좀 잡혀야 할 텐데 그 물가가 좀 잡힐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희망사항이에요. 네. 물가가 잡히면 한은이 더 물가 올린다는 얘기, 기준금리 올린다는 얘기 안 하겠죠. 지금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2달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을 뿐이에요. 지난달 5.6% 올랐습니다. 네. 이건 한은의 목표 관리치가 2%예요. 2%를 2배, 3배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8%대인데 이게 물가관리 안정 목표치 2%대로 낮아질 때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고수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지표 물가가 잡힌다 하더라도 근원 물가라고 하는 에너지와 식음료를 제외한 변동성이 큰 물가는 여전히 한 달 전에 비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게 미국과 한국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은 연말에 가면 지금 현재 이제 최고 금리가 이제 3.25%죠. 근데 다음 달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한 80%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12월에 한 번 더 미국은 FOMC 회의가 남아 있는데 당시에도 베이비 스텝이 아닌 빅 스텝이에요. 소장님 잠시만요.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합니다. 현장을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해 주시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미 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이 당초 4% 수준에서 4% 후반으로 상당폭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더욱 커지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8에서 10% 수준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긴축 강화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와 수출 둔화 등으로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시장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미 달러와 강세 기조가 강화되면서 주요국의 통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 불안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경기를 보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 둔화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했던 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인 2.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 상황은 5%대 중후반의 높은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개인 서비스와 가공식품 가격 등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과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도 4%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환율 상승 등이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 기간 5에서 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및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월에 전망했던 5.2% 및 3.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주요 산업군의 감산 가능성 등으로 상반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외환 부분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미 달러와 강세에 엔화 위안화 약세와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이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상당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고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도 9월 중 순유출로 전환되었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는 주요국 국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하락하였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 관련 대출 증가에도 신용대출이 순상환이 지속되면서 소폭 감소하였고 주택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5에서 6%대의 높은 수준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상반 리스크가 추가 증대된 점과 환율 상승 기대가 자본 유출 압력을 높이고 외환 시장의 쏠림 현상을 유발하는 등 금융 불안 요인으로 인해 일부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주상영 의원과 신성환 의원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대응이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 확대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 외환 부분의 안정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월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고 금통위원들 간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의 11월 FOMC 회의, 국제 에너지 가격 움직임 등 대외 여건 변화와 그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다음번 회의에서 인상폭과 그 후의 금리 인상 경로 등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 대부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당분간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빅스텝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배경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네. 국민적 고통이 이제 커지지만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산유국들의 감산 그리고 고환율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들면서 당분간 물가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내다봤는데요.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앞서 이제 이 총재 발언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 이 금통위가 매번 뭐 베이비 스텝이든 빅 스텝을 단행할 때 모두 만장일치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7명 가운데 2명이 베이비 스텝을 가자. 그러니까 이분들의 걱정은 물가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니 그리고 가계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니 요번에 안전하게 갑시다라는 예.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건 상당히 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런데 이 총재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 요인이 너무 많다예요.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는 5에서 6% 찍을 수 있다. 한해의 물가 관리 목표치의 3배 이상을 웃돌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변수가 더 있습니다. 환율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말씀하셨던 것들 산유국이에요. 산유국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지난달까지 배럴당 70달러대로 떨어졌던 국제유가 지금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200만 배를 증산하겠다라고 하니까 저점에서 2자릿수 올랐단 말이에요. 자, 이게 다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통화정책회의는 어떻게 지금 가져갈 거냐? 일단 미국의 통화정책회의 FOMC 회의를 결과를 지켜보겠다. 예. 그리고 국제유가가 변수가 될 것 같고 환율이 변수가 될 것 같다. 근데 이걸 요약하게 되면 미국은 앞서서 이제 파월 의장이 굉장히 연말까지는 4.5%, 내년에도 4.6 내지는 5%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한은의 입장에서 보면 1%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되면 자본 유출 위험성이 커집니다. 예. 이 얘기는 금통위 내에서 11월에 가면 빅스텝을 할 거냐, 베이비 스텝을 할 거냐 의견이 상당히 엇갈릴 수 있다. 예. 3대 4 정도로 베이비 스텝 안전하게 갑시다. 무슨 얘기야? 환율이나 물가 감안하면 여기서 더 가야 돼. 야,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 벌어지면 자본 밀물듯이 썰로 빠질 수 있어. 이런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변수들, 뭐 한국과 미국의 물가 지표뿐 아니라 FOMC 회의 결과, 환율, 국제유가에 따라서 연말 남은 한 번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발언에 들어보니까 그 미연준의 앞으로 있을 그 FOMC 회의 관련된 어떤 우려도 좀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금리 격차도 좀 염두해서 이걸 단행한 거겠죠? 맞습니다. 지금 오늘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연 3.0이에요. 예. 미국은 상단이 3.25예요. 그러니까 아직 0.25%로 격차가 줄어든 건 맞아요. 네. 근데 당장 다음 달 11월에 이제 미국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페드워치를 보면 80% 이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4%예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단번에. 그러면 또 한 번 기준금리 격차가 또 벌어져요. 1%포인트로. 그리고 연말에 12월에 미국이 빅스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연말 4.5를 찍게 돼요. 그러다 보니 지금 3%이지만 3.25로 갈 거냐, 3.5로 갈 거냐에 대한 이제 어떤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통화 정책은 예고 없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야 효과가 있다. 지금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물가 꿈쩍 안 하고 있어요. 통상 한 1년 정도 되면 시차를 두고 물가가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전문가들은 다음 달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오히려 빅 스텝으로 좀 더 강하게 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한미 간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아마 이제 하는 이창용 총재가 좀 강조한 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이제 조치다. 우리 경제 전반의 상황을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이제 설명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다음에도 또 빅스텝 할 거란 전망이 또 대출하신 분들한테는 참 야속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지금 대출 금리가 어디까지 오르고
부담이 얼마나 더 커지는 건가 상상할 수도 없다. 또 월급도쟁이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대출 없으시죠? 저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제 진짜로 예. 대출 이자 부담이 대출 이자가 올랐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예. 네. 주택담보대출 3% 중반에서 한꺼번에 4% 초반으로 올랐어요. 정확하게 인상폭을 봤더니 0.42%포인트 올린 거예요. 선반영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이거 보면서 아니 따지고 싶었어요. 아니 한은의 기준금리가 빅스텝이 예고된다 하더라도 왜 은행은 정광석화처럼 올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올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4대 시중은행의 실제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7%를 지난달 말에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빅스텝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다음 달 말에 하나 이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면 한 달 사이 1%포인트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럼 바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고정형이 8%를 뛰어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한국은행은 0.5%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6조 5천억 원. 이걸 1인당으로 나눠보게 되면 1인당 33만 원가량 부담이 늘어나요. 예. 근데 지난해 8월 0.5에서 지금 3%까지 뛰었단 말이에요. 그간의 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폭만을 감안하게 되면 대출자 1인당 165만 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원금과 이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시납으로 늘어나게 되면 소비 줄여요. 가처분 소득이 줄기 때문에 원금 이자 상환은 자동으로 나가는 돈이거든요. 여기다가 뭐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죠. 공공요금 올랐죠. 물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고 이게 또 경기를 둔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